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수는 애국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애국 세력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패트리어트죠. 패트리어트.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셔널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민족주의자라고 말을 번역하는데 그것도 막 애국주의자 이런 뜻인데 조금 다릅니다. 패트리어트, 내셔널리스트. 내셔널리스트는 배타적이고 패트리어트는 사랑을, 애국심을 기준으로 한다. 뭐 그런 뜻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애국 세력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부른다면은 우리는 애국 세력은 한나라당 이명박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줄을 서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앞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헌법 앞에 줄을 서요. 그 다음에 진실 앞에 줄을 서는 사람입니다. 딱 요 세 가지예요. 애국 세력의 행동 기준은 첫째, 국가 이익입니다. 헌법입니다. 진실입니다. 여기 같이 굴러가야 돼요. 국가 이익, 진실, 헌법이 삼위일체처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애국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한나라당이 요 세 개를 지키면은 이명박 한나라당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요 세 개를 지켜도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 개를 헌법정신, 국가이익, 진실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게 이명박이든 한나라당이든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명박 한나라당 우리가 찍었으니까 헌법 안 지켜도 진실을 안 지켜도 국가이익 안 지켜도 봐주자. 잘할 때만 박수를 치자. 못할 때는 가만히 있자. 이래 되면은 애국 세력이 무슨 세력이 되는 거죠? 이게 사쿠라 또는 의용이죠. 의용. 관제가 됩니다. 관제, 의용, 사쿠라 같은 말입니다. 권력 편에 드는 사람. 어떤 권력이든지 의용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좌파 권력이든 우파 권력이든 어떤 권력 편에 무조건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애국 세력은 의용 세력이 될 것이냐, 애국 세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갈라야 됩니다.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한나라당과 운명 같이 하는 수밖에 없죠. 한나라당하고 동반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싫으면 한나라당을 바꾸든지 이런 제가 한 2주일 전에 한나라당 무슨 중앙위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제목이 왜 보수 세력은 한나라당을 싫어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보수 세력은 한나라당을 싫어하느냐. 그 강연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한나라당 당헌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나라당 당헌 강령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이념에 딱 맞춰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2003년까지는 지역구 후보를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천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구당에서 경선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규정이 됐는데 사실상은 공천을 거의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 것이 맞겠다 하는 취지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한나라당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봤더니 제96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해놓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상향식, 임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 공천 방법을 개혁하자 해가지고 안을 내놓은 게 각 지구당에서 경선하는 식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한나라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될지 상당히 관심사예요.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후보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경선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우선 한나라당 당원이 과연 질이 우수하냐, 그 당원들이 경선할 때 쓰는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저는 지금 한나라당 구조로는 경선이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원 방법을 바꿔야 되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나라당 당원이 돼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하고 할 때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보수 세력이 한나라당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한나라당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한나라당 당원이 돼가지고 한나라당을 밑으로부터 개혁하자 하는 이런 방법도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한나라당 보니까 이 당원은 누구나 다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나라당 당원은 당원 회비도 제대로 안 내고 그 다음에 그 질이 국민 평균 질보다 그렇게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정당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미국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미국에는 전 국민의 한 70%가 민주당원 아니면 공화당원이에요. 민주당원 아니면 공화당원. 숫자로는 민주당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당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당이 풀뿌리처럼 뿌리를 확실하게 이 대중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정책 문제가 생기면은 이 당 조직이 가동을 해가지고 그 정책을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당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나라당 보면은 그런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함 같은 큰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뭐 설명을 하지, 당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당의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좌파들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이 약한 것입니다. 즉 대중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일본 나름의 이 정치 전통에 의해서 지금 경선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다 공천을 합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방법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런 방법을 개혁하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어요. 공화당이 하원에서 상당히 큰 차이로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하원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하원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은 주로 외교라든지 뭐 이런 군사라든지 이런 국가 정책적인 면을 보지만 하원은 이 세금을 주로 만지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 바뀌고 하원의 권한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지난 75년 동안에 이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린 예는 한 번도 없답니다. 항상 이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로 역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티파티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티파티. 공화당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공화당을 우선 개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화당원 중에서 주로 백인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부재금융을 막 쓰고 의료보험을 막 확장하면서 세금을 많이 쓰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경선 과정에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후보로 만들고, 그리고 공화당원 전체로, 공화당원들로 하여금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자. 이렇게 해서 공화당원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파티 운동, 즉 유권자 혁명이죠.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세금입니다. 세금 적게 내야 작은 정부 된다. 작은 정부라야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거죠. 적은 세금, 작은 정부, 일자리만, 많은 일자리. 딱 요거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 백인들, 비흑인, 비유색인들, 또 잘 사는 사람들을 이 선거의 주류 세력으로 만들었다. 요걸 한국에 적용할 것 같으면은 이런 방식이 됐고, 한나라당을 개혁하고 싶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한나라당 당원이 돼야 돼. 그래서 한나라당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나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직이 이루어져가지고 보수층 안에서 보수층을 개혁하려면 그 보수층 중에서도 보수 정당이 지금 현재로는 보수적 정당이죠. 우리는 보수라는 말 쓰기 싫어하지만 보수적 정당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이 한나라당을 개혁하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정당을 아주 이념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같이 하든지 해가지고 이 보수 정치 세력 안에서 큰 이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나야 된다. 그 소용돌이를 통해서 2012년에 후보가 만들어지든지 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누구 뭐 박근혜 대세론 이래가지고 아무런 드라마 없이 후보로 될 경우에 과연 50세 이상이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질 거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투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하나